안녕하십니까. 시청 사회문제집 6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정부의 가격 규제와 시장 실패에 관련해서 좀 볼 건데요. 여기도 당연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이겠죠. 실제로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꽤 많이 출제된 부분입니다. 아마도 정부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풀문제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시작을 할게요. 지난 시간이 조금 너무 길었죠, 그죠? 이번엔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번, 정부의 규제 가격 P1에서 P2가 개별 시장에서 각각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P1하고 P2가 뭐예요? 정부의 가격 규제라 그랬죠. P1은 뭘 규제하고 있어요? 최고 가격입니까? 최저 가격입니까? 최저 가격 규제죠. 최저 가격 규제고요. 최저 가격 규제고, P2 같은 경우는 최고 가격 규제고요.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네요.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제는 P1에 해당한다. 공공서비스 요금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비싸지게 되면은 시민들이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여기까지, 이 이상은 받지 마라 라고 하는 최고 가격 규제를 하게 되겠고요. P1이 아니라 P2가 되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P1은 Q0에서 Q2만큼 실업을 발생시킨다. 여기서 실업을 발생시키신다만 보고 동그라미 치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또 한 번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실게요. 여기서 보면은 P1만큼 규제를 했잖아요. P1만큼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되겠죠. 거래가 여기서 결정될 것이고, 수요는 여기인데 공급은 여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노동시장이라 그랬잖아요. 노동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은 실업이죠. 그렇죠? 왜? 노동자들이 공급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만큼이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이만큼이 실업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실업은 Q1에서 Q2 사이죠. 그렇죠? Q0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Q0가 아니라 Q1에서 Q2 이렇게 하셔야 맞는 거고요. 상품 시장에서 P1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죠. 여기서 이것보다는 더 밑으로 안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싼 값에 팔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기업가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상품 시장에서. 사회적 후생은 P1에선 증가하지만 P2에선 감소한다. 아닙니다. 저랑 같이 하셨으면 당연히 아실 건데, 이 규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규제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사회적 후생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만큼은 잉여가 감소하는 부분이고,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는 부분이니까 사회적 후생은 둘 다 감소합니다. 둘 다 감소해요. 둘 다 감소입니다. P2로 규제할 경우에 P1까지 지불하려는 수요자가 존재한다. 맞죠? P2로 규제를 했어요. P2로 이게 규제를 했고, P2로 규제를 했으니까 여기서 거래가 발생하게 되고요. 요 라인에서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요자는 최대 어디까지 낼 수 있어요? P1도 낼 수 있죠. 그렇죠? P1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 가격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최고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은 누구의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수요자의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답은 5번입니다. 5번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바로 옆에 445페이지요. 가에서 다로 인해 AJ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에서 다로 인해서 나왔네요. 소득 증가로 수요량이 모든 가격 수준에서 100개 증가했습니다. 기술 진보로 공급량이 모든 가격 수준에서 100개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요거는 일단은 그 공급 수요 증가, 수요의 100개 증가. 그렇죠? 공급 100개 증가. 그렇죠? 그리고 원료 가격 상승으로 공급량이 모든 가격 수준에서 100개 감소하였다. 이거 한꺼번에 보는 문제가 아니네요. 개개별로 보는 문제네요. 하나씩 볼게요. 가의 경우 변화 전 균형 가격 수준으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면은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그냥 흰색으로 그릴게요.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의 경우, 가는 소득 증가로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가
100개 증가했죠. 네. 굳이 100개까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서 가격 상한제죠. 가격 상한제는 어떤 의미예요? 이 가격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 가격 이상은 받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균형 가격 전 요 가격에서 그쵸? 이 가격에서 뭐 이 밑으로만 받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요 밑으로만 받아라. 최고 요거까지만 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은 그 지금 현재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쵸? 요만큼이 발생하는 거죠. 요만큼이 초과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쵸? 여기는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나의 경우입니다. 나의 경우는 기술 진보를 했죠. 기술 진보를 했어요. 기술 진보를 통해서 뭐가 그 공급이 증가한 거니까 어떻게 이동하면 되죠?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고요.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입니다.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예요. 이랬을 때 균형 전 가격 수준으로 가격 상한제, 계속 가격 상한제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 이상은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초과 공급이 발생하냐? 아닌데요. 이거 맞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냥 여기다 하고 여기 이렇게 이것까지 하고 여기 이렇게 변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공급이 더 많네. 그래서 초과 공급이네. 이렇게 하시면은 시험 한번 더 보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인생이 고달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격 상한제라 그랬잖아요. 가격 상한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상 받지 말아라. 이거 이상 받지 말아라. 근데 지금 현재 이거 이상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됐고, 규제하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굳이 뭐 여기까지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이야기고요. 다의 경우 원료 가격 상승으로 공급량이 모든 가격 수준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소했다는 거죠. 100개 감소했어요. 공급량이 100개 감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네. 공급량이 100개 감소하게 되겠죠. 100개 감소했을 경우 가격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요 라인에서 가격 상한제 실시하게 되면은 초과 공급이 발생하나요? 요 부분인데 이게 공급선이고 이게 수요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4번. 가와 나가 동시에 발생했어요. 가와 나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너무 많이 썼으니까 다시 한번 그릴게요. 가와 나가 동시에 발생하죠. 똑같이 100개씩 증가하게 되니까 저랑 같이 문제 풀어봤을 때 그때 이거 100개씩 똑같이 증가한 경우 있었는데요. 그렇죠? 100개씩 똑같이 증가한 경우 어떻게 된다? 가격은 동일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가격은 동일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얘기했을 때 변화전 균형 가격 수준 가격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똑같이 여기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어요. 근데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변동이 없었죠. 그쵸? 가격이 변동이 없었죠. 즉, 가격 상한제를 하든 안 하든 원래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즉, 굳이 가격 상한제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가와 다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가와 다가 동시에 발생했어요. 가는 수요의 증가, 다는 공급의 감소죠. 그쵸? 공급의 감소. 이런 경우에 그쵸? 그랬을 때 변화전 균형 가격 수준으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해요. 실시하면은 실효성이 없나요? 아니죠. 그쵸?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죠. 여기 가격 상한제 하게 되면 원래는 여기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 밑에서 거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답은 4번 하시면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바로 밑에 있는 3번 문제 볼게요. 그래프는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어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 거래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지금 어떻게 변동하고 있어요? 수요는 증가하고요. 공급은 감소하게 됐습니다. 공급은 감소하게 됐고요. 이런 상황이네요. 볼게요. 수요와 공급의 변동 후 시장 균형 거래량은 Q2인가요? 아닌데요. 여긴데요. 여기죠. 여기. 그쵸? Q2도 아니고 Q0도 아니고 여기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아니고요. 어쨌든 아니고요. 수요와 공급의 변동 후 가격 통제의 실효성은 없어진다. 지금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P1은 봐봐요. 원래는 균형 거래가 2였잖아요. 2였는데 균형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최고 가격제고 아까 얘기했던 가격 상한제잖아요. 그렇죠? 가격 상한제였는데 그 변동 후에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그 최고 가격, 그 정부가 규제한 최고 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렇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요와 공급의 변동 후 P1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보시죠.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수요고 여기가 공급이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고요. 아니고요. 정부의 가격 통제가 없어져요. 정부의 가격 통제가 없어지면 시장 가격은 P0보다 감소하게 되겠죠. 규제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거래가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아니라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수요와 공급의 변동 후 P1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암시장이 형성된다. 아니죠. 그렇죠? 아니요. 변동 후에는 이거 실효성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미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가격이면 살 수 있는데 암시장으로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산다고요? 그건 암시장이 아니죠. 바가지 씌우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암시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서는 암시장이 발생할 수 없죠. 이거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는 지금 이 P1보다 높은 가격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몇 번이죠? 답은 2번이겠죠. 그렇죠? 즉, 그 암시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암시장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그 시장 가격이 있는데 그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값을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값을 사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게 공급량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걸 못 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몰래 공급을 해주면서 어떻게 받는 거예요? 더 비싼 값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고 충분히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수준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암시장이 생성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겠고요. 4번은 넘어갈게요. 4번은 넘어가고요. 5번 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한 번쯤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을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은 가격 상한이 적용되고 있는 밀가루 시장이래요. S와 S-는 각각 밀의 가격이 하락하기 전과 하락한 후, 이게 하락하기 전, 하락한 후 이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밀가루 공급 곡선이고 D는 밀가루의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가격 상한이 일단 그 상한제니까 최고 가격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격 상한의 예로 최저임금제가 있다. 최저임금제는 최저가격규제죠. 최저가격규제. 그래서 아니고요. 밀 가격이 떨어졌어요. 밀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밀가루 암시장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왜? 최고 이것만 받아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값이 더 떨어졌어요. 값이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굳이 암시장까지 가서 이것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이 정도 수요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수요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암시장의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밀 가격이 하락 후 밀가루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Q3다. 밀가루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Q2와 Q3 사이에서 발생하겠죠. 그렇죠? 아니고요. 밀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밀가루 가격은 P에서 거래된다. 아니죠. 그렇죠? 네. 원래는 여기 규제를 했으니까 P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 이거보다 더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낮아졌으니까 이 가격에서 거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밀 가격 하락 전에
밀가루의 초과 수요가 Q1에서 Q2만큼 존재한다.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 맞죠? Q1에서 Q2만큼.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선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까 조금 헷갈리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래요. 초과 수요가 발생해야 암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정부의 실효성이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나타내고 있대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균형 가격보다 높은 곳에 그 가격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가격 규제죠? 최저 가격 규제죠. 최저 가격 규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맞죠?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있죠.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부가 최저 가격을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한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최저 가격을 규제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규제 이전에 비해서 시장 거래량이 8만 개 감소하였다. 규제 이전에는 어디? 여기서 거래가 됐었죠. 8만 개가 거래됐었는데 이제 규제 후에는 어디서 거래돼요? 4만 개에서 거래가 되죠. 그렇죠? 여기서 거래가 되죠. 몇 개 감소한 거예요? 4만 개 감소한 거죠. 그렇죠? 4만 개 감소한 거니까 틀렸고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8만 개씩 증가합니다.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8만 개 증가한대요. 4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8만 개, 12. 그렇죠? 여기 요 점이겠죠. 그렇죠? 요 점이겠고 8에서는 이쪽으로 증가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가격이 어디서 형성된다? 규제 가격에서 형성된다. 규제 가격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굳이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푼 문제가 한 문제씩 계속 생기는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네, 풀어보시고 당연히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안 풀었다고 여러분도 안 푸시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다 푸시고 그리고 이제 모르시는 문제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47페이지입니다. 447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두 사람의 대화에서 기업과 니은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진술을 보기에서 바르게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보기에서 고르시면 되죠. 바르게 짝지은 것은 바르게 짝지은 거 고르시면 되죠. 교육비 지출은 사회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이며 긍정적 외부 효과 찾으시면 되고요. 외부 경제죠. 외부 경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교육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사적재화다. 그럼 사적재화 찾으시면 돼요. 사적재화 찾으시고 외부 경제 찾으시면 되고 계시면 돼요. 외부 의무교육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향상에 기대한다.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향상. 그 개인의 지식이라든가 개인의 생산성을만 향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효용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외부 경제네요. 외부 경제. 기초과학교육은 국가 전체. 그냥 기초과학을 교육하는 거는 그 개인의 과학적인 능력 이런 것들 발전시키는 걸 넘어서 국가 전체의 후생에 증진한다. 이것도 외부 경제가 되겠고요. 학급당 학생 수가 작아야 개별적 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급상 학생 수가 적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이건 뭐랑 관련 있어요? 사적지화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소수 과외 혹은 소수 교습 그룹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값이 비싼 것들. 그죠?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사적재화와 관련된 이야기. 사적재화와 관련된 이야기 같고요. 개인은 자신에게 알맞은 교육기관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교육비를 지출한다. 맞죠? 그렇죠? 여러분도 자기한테 맞는 그 선생님을 채택하고 그 선생님의 강의를 구입해서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사적재화. 이런 의미겠네요. 그래서 그 기억 니은은 기억에 들어가고 디귿 리을은 니은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셔서 2번은 안 풀겠습니다. 2번은 안 풀고 3번 풀어볼게요. 페이지는 448페이지입니다. 448페이지. 다음 표에 A에서 DJ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A에서 DJ가 뭔지 하나씩 볼게요. 배제성이란 건 뭐예요? 돈 내냐 이런 얘기라 그랬죠. 그렇죠? 돈 내냐. 경합성은 경쟁을 하냐.
예. 경쟁을 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둘 다 있죠. 둘 다 있으면은 사적재. 그렇죠. 돈은 안 들어요. 돈은 안 내고 써도 되는데 경쟁을 해야 돼요. 여기를 먼저 차지해야 됩니다. 뭐 그 가로수에 있는 뭐 은행 같은 거 먼저 따가는 사람이 임자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유재, 공유자원 혹은 공유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배제성 돈은 내야 돼요. 그런데 경합성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거는 요금제라고 하면 되겠네요. 요금제. 네. 요금제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둘 다 없습니다. 돈 안 내도 되고 경합성도 없어요. 이거는 공공재에 해당하겠네요. 공공재 이렇게 해당하게 돼요. 보겠습니다. A제는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렵다. 사적재야말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이겠죠. 아니고요. B제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맞아요. 공유자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냥 거기 있으니까 그냥 씁니다. 그렇죠?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그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 휴지가 있어요. 그렇죠? 휴지가 있으면은 그냥 뭐 그게 아껴 쓰는 많이 쓰든 그게 크게 상관 안 합니다. 그냥 막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이야기고요. 네. C제 소비 과정에서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요금제가 어떻게 무임승차자가 발생할 수 있죠? 불법 행위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물론 뭐 불법 행위를 하시면 무임승차 할 수 있는데, 그죠? 일반적으로는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D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생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필요한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지 않고 과소 생산된다가 맞겠죠. 그렇죠?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죠? 이득이 안 되니까요.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달라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는 기본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넘어가시죠. 4번도 안 풀 거고요. 5번도 안 풀 거고 6번도 안 풀 거예요. 제가 안 푸는 이유는 너무 쉬워서 그렇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렇고 너나 쉽지 이러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풀어보시면 진짜 쉽습니다. 풀어보시고 근데 어렵다 하시는 부분은 질문하시고요. 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코코넛 열매로 매트를 짜는 사람이 있었대요. 다 짠 매트는 표백제에 담가서 말리는데 인근 암모니아 공장에서 날아온 거품이 표백제와 반응해서 매트의 색깔을 검게 변질시켰다. 이거 외부 불경제네요. 네. 외부 불경제.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큰 비가 내린다거나 태풍이 올 것이라는 등의 날씨에 대한 정보는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시장에 맡겼을 경우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이거는 외부 경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는 외부 불경제, 나는 외부 경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죠. 사회적 비용은 생산자 측면에서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생산자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중 어느 쪽이 더 크냐 이거죠. 외부 불경제 같은 경우는 남한테 피해를 입히고 나서도 돈을 안 주죠. 그렇죠? 안 주죠. 그렇다면 그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은 누가 쓰는 거예요? 사회가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니은의 경우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니은 날씨에 대한 정보 제가 봤다고 해서 여러분은 못 보나요? 아니죠. 그렇죠?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소비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후생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감소시키는 거 아닙니다. 가의 경우 암모니아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된다. 맞죠? 맞아요. 왜?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적으로 드는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 맘대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피해보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많이 생산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의 경우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있어요. 네. 날씨 정보 거기에 기여하지는 않는데 그거에 편승하는 사람들은 생길 수 있죠. 좋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시장 실패 현상의 사례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외부 경제든 외부 불경제든 모두 시장 실패의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그 내용 강의에서 분명히 했을 겁니다. 답은 2번 하시면은 되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느 재화의 수요 공급 곡선이래요. 이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볼게요. 사적 수요 곡선이 있고 사적 수요, 즉 이제 그 실제로 우리가 수요하는 양,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뭐예요? 사회적으로는 이 정도가 생산되고 소비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외부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죠. 네. 외부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다. 외부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로 그 사회적 필요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고 소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공급자가 하나이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아니죠. 공급자는 여럿이 될 수 있어요. 공급자는 여럿이 될 수 있는데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그죠? 굳이 정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외부 경제, 그렇죠? 모든 기업이 외부 경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할 뿐이죠, 안 할 뿐이죠. 자유제에 해당한다. 자유제라고요? 자유제는 아니죠, 그렇죠? 자유제보다는 어느 쪽에 좀 가까울까요? 뭐 공공제? 공공제 쪽? 공공제 쪽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자유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유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 원칙적으로는 자유제는 그 내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누가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공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정부가 생산을 제한한다. 생산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사적 수요가 있고 사회적 수요가 있는데 이 사적 수요를 어떻게까지 올려줘야 돼요? 사회적 수요까지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산을 장려하겠죠. 여기다 보조금을 지급한다던가 뭐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생산을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을 통해서 공급될 수 없는 게 아니라 과소 공급된다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공급될 수 없다가 아니라 공급이 되긴 되는데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요. 5번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긍정적 외부 효과 뭐죠? 외부 경제죠, 그렇죠?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함정이 될 만한 거는 이거죠, 그렇죠? 시장을 통해서 공급될 수 없다라고 하는 질문은 틀린 얘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넘어갈게요. 9번 넘어가시고 451페이지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밑줄 친 현상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시장에서 경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래요. 즉 시장은 생산자 간 소비자 간 경쟁을 통해서 희소한 자원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한다. 그러나 시장이 항상 이렇게 바람직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얘기겠죠, 그렇죠? 때로 시장은 외부적 환경 요인이나 재화의 특성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뭐죠? 시장 실패죠. 이거는 시장 실패를 물어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번 공공공장의 폐수 방류로 강물이 오염되었다. 맞는 이야기죠. 네. 강물이 오염되었다. 이거는 외부 경제 중에서 외부 불경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휘발유 값이 폭등하였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네요. 이건 틀린 내용입니다. 왜 이게 틀린 내용이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의해서 휘발유 값이 폭등한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번은 정부 실패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실패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이거 틀린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이죠.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시장에다 안 맡기고 그 정부가 규제를 했더니 규제하는 과정에서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무더위를 피해서 계곡에 몰린 피서객들에게 이 쓰레기를 많이 버렸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것도 외부 불경제라기보다는 이거는 그 공유지의 비극 이런 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시장에다 맡겼더니 사람들이 지 맘대로 소비하고 지 맘대로 공급하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4번 대형 정유사들이 휘발유의 공급 가격을 적정선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하였다. 이거는 뭐죠? 담합이죠, 담합, 그쵸? 담합은 시장에다 맡겼더니 시장에 있던 애들이 편법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경쟁하라고 시장을 풀어줬더니 지들끼리 담합을 해서 짝짝꿍해서 자기들의 그 잘못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니까 이것도 시장 실패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세무시가 가로등 설치를 주민 자율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
다들 어둠 속에 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시장 실패가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11번 넘어가시고 12번과 13번 같은 문제, 한 지문에 있는 문제니까 같이 풀어볼게요. 네.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래요. 자료는 갑과 을이 두 사람만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두 사람만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외롭진 않겠네요. 갑과 을이 상품 A와 B의 구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화폐 가치로 나타낸 조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갑과 을이 갑도 구입하고 을도 구입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둘 다 10이라는 편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갑이 한 명이 구입을 하고 한 명이 구입을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둘 다 편익이 변하는 게 없어요. 없죠? 그쵸? 이거 어떤 거 얘기하는 걸까요? 경합성이 없다는 얘기죠. 봐봐요. 구입하려면 둘 다 구입할 수 있어요. 심지어 편익도 변하는 게 없어요. 둘 다 샀다고, 둘 다 이거를 구입했다고 해서 편익이 변하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편익이 변하는 게 없어요. 구입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렇다는 것은 돈을 안 내도 돼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이거 상품 A 같은 경우는 경합성이 있어요? 없어요? 경합성이 없고요. 배제성도 없는 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품 B를 볼게요. 갑이 구입하고 을이 구입했더니 7입니다. 77에 편익이 발생해요. 그런데 볼게요. 갑이 구입하고요. 을이 구입을 안 하면은 갑은 10의 편익을 얻지만 을은 아예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즉, 을은 구입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는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배제성 반드시 존재하고요. 그렇죠? 반드시 존재하고요. 근데 갑이 혼자 구입했을 땐 11을 얻는데 을이랑 같이 구입하면은 7밖에 못 얻잖아요. 그렇죠? 7밖에 못 얻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합성도 존재한다. 예. 그래서 이런 재화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표에서 나타나는 A재화의 특징, 경합 없어요. 경합 없고 배제 없다. 뭐에 대한 이야기다? 공공재에 대한 얘기다.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상품 B에 해당하는 예, 여기 A로 써놓을게요. 네, 넘어가야 되니까. 상품 B에 해당하는 예를 우리 현실 속에서 찾아봅시다. 이거 B는 뭐예요? 사적재. 네. 사적재.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탐구과제 1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답변을 제시한 학생, 즉 이거 A재화의 특징이죠. 희소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다. 아니죠. 둘 다 없는 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다. 답은 5번 하시면 되겠고요. 탐구과제 2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답변을 제시한 모둠 이렇게 되어 있죠. 유료도로가 되어 있네요. 유료도로로 쳤을 때 사적재는 뭐죠? 둘 다 있다 그랬죠. 뭐예요? 요금을 내야 돼요. 요금을 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해야 돼요. 도로로 쳤을 때는 유료도로예요. 유료도로인데 막히는 유료도로죠. 막히는 유료도로. 예, 막히는 유료도로 아니면은 다 틀려요. 막히는 유료도로 1번 일단 답이네요. 1번 일단 답이고요. 막히지 않는 무료도로 아니고요. 막히지 않는 무료도로면은 뭐가 되죠? 공공재가 되죠. 공공재. 예. 모둠 3. 정부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는 공공재에 해당하고요. 지역 사업체가 공급하는 케이블 TV 장송, 이건 요금제가 되겠고요. 요금제. 공중파 라디오 방송, 공중파 라디오 방송이니까 공공재가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14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453페이지예요. 다음 그림은 재화를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 기준,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네요. 경합성과 배제성이 둘 다 없네요. 둘 다 없으면 뭐죠? 공공재. 네. 경합성과 배제성이 둘 다 있어요. 사적재죠. 배제성만 있어요. 요금제고요. 경합성만 있어요. 공유제죠. 공유제. 그냥 공유제 쓸게요. 공유자원 말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A제와 공유제와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는 속성을 지닌다. 맞죠? 경합성이 존재하니까요. 경합성이 존재하니까. 비재화의 예로는 공해상의 어족자원을 들 수 있다. 공해상의 어족자원은 무엇이죠? 공유제죠. 공유제. 요금제가 아니죠. 그쵸? 요금제가 아니라. 시재화의 예로는 가로등을 들 수 있다. 시재화, 가로등 같은 경우 공공재죠. 그쵸? 사적제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D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이 아니라 D재화 공공재잖아요. 공공재 같은 경우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진입장벽이 있는 시장의 재화, 진입장벽이 있는 시장의 재화 같은 경우는 B보다는 A, 요금제보다는 공유제에 가깝다? 전혀 틀리죠, 그렇죠? 전혀 틀리죠, 그렇죠? 오히려 요금제에 가깝고 가능하면 사적제로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이죠?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계산하는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454페이지요. 15하고 16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다음 글에 나타난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재화는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요. 즉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경합성이 없고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배제성도 없네요. 그쵸? 이거는 무슨 재화? 공공재에 해당하는 것이네요. 보겠습니다. 이 재화는 대부분 소규모 기업에 의해서 생산된다. 소규모 기업에 의해서 생산된다. 이거 대부분 국가에 의해서 생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재화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공유제죠. 공유제입니다. 공유제. 이거는 그 공유제랑 큰 차이는 뭐예요? 경합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합성이 있어야 그 공유지의 비극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이 재화는 생산을 민간 기업에 맡겨두면은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이것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왜? 이득이 안 되니까 요금도 안 받고 그렇죠?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당연히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겠죠. 한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하여 얻을 수 있는 효용은 사회 구성원 전체 효용 크기와 같다. 아니죠. 저 혼자 공공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다 같이 공공 서비스 쓰는 게 더 낫죠. 왜? 어차피 경합성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누가 써도 그 똑같은 편익이 발생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소비하는 것보단 둘이 소비하는 것보단 셋이 소비하는 것이 더 사회적 효용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바로 옆에 문제 18번 문제 볼게요. 455페이지입니다. 455페이지.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원의 과일은 익기 전에 다 없어진대요. 공원의 과일. 이거 공원의 과일입니다. 밑줄이 공원의 과일에 쳐져 있어요. 네. PPT에는 그 밑줄이 안 쳐져 있어서 제가 하나씩 치면서 할게요. 없어진다. 휴가철에 다수의 사람들이 바닷가로 더위를 잊고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만끽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바닷가에 버린 음식물, 찌꺼기나 쓰레기 이거고요. 그렇죠? 모습을 쉽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귿은 대중 목욕탕만 돼 있죠. 넘치는데도 수도꼭지에 잠그지 않고 목욕하는 행동이나 공중 화장실에 있는 휴지가 가정 휴지보다 훨씬 빨리 소모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보겠습니다. 이건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슨 사례들이요? 공유지 비극에 관련된 사례들이 맞고요. 기억은 공유자원에 해당한다. 공원의 과일, 그쵸? 공유자원이죠. 이거는 돈을 내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누가 공원에 있는 과일을 따가잖아요. 그쵸? 그럼 다른 사람은 따갈 수 없죠. 그쵸? 그래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할 수 있다. 경합성이 있다. 공유자원 맞고요. 니은은 외부 효과 중에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바닷가에 버린 음식물 찌꺼기나 쓰레기. 맞죠? 그쵸? 내 이득을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외부 불경제. 맞고요. 디귿. 대중목욕탕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다. 맞아요. 대중목욕탕이잖아요. 이건 사적제예요. 왜? 일단 들어가려면 요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배제성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거의 그 목욕탕이 꽉꽉 차요. 꽉꽉 차면은 더 들어갈 수 없죠. 그쵸? 경합성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대중목욕탕에 물까지 밑줄을 치면 어떨까요? 대중목욕탕에 물까지 밑줄을 치게 되면은 이거는 공유자원이 됩니다. 공유자원이 돼요. 왜? 대중목욕탕 일단 돈을 내고 들어갔어요.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그걸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 혹은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재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 돈을 내고 들어가야 공중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요금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대중목욕탕의 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굳이 그 누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소유권이 불분명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볼게요. 리을은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의 휴실 이거는 공유자원이고 공유자원에서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잠시만요. 뭐가 문제가 좀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불경제 디귿이 사적제라 그랬잖아요. 사적제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큰 실수했네요. 대중목욕탕 사적제라 그랬잖아요. 사적제인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아니라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제화죠. 그렇죠?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제화니까 사적제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이 틀린 내용이죠.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가끔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네.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19번은 넘어갈게요. 19번 넘어가고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나의 사례에 대해 정부가 아래 정책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결과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볼 시험 문제 기출문제예요.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주위의 비흡연자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외부 불경제고요. 경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초과학 연구는 각종 산업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이거는 외부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겠네요. 외부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요. 그래서 정부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제 조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그렇죠? 부정적 외부 효과에는 경제 조치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별도의 부담금을 정책을 시행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외부 경제에다가는 세금을 먹일 것이고, 세금을 먹일 것이고 외부 경제에다가는 보조금 같은 걸 지급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그 경제 주체, 어떤 경제 주체한테 이걸 부과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외부 경제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흡연을 하는 소비자. 담배를 사서 담배를 태우는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 즉 수요자, 수요 곡선을 움직이는 것이고요. 외부 경제 같은 경우는 기초과학연구, 각종 산업이죠. 그렇죠?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기업 같은 데서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공급자 적인 측면, 공급 곡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같은 경우는 어떤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요? 세금을 늘려서 무엇을 줄이는 것?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 세금을 늘려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공급을 늘리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와 똑같은 그래프는 뭐가 있어요? 기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가가 되겠네요. 기억. 그렇죠? 똑같죠? 이거랑 똑같아요. 가랑 똑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보면 뭐랑 똑같아요? 리을과 똑같죠. 그렇죠? 리을과 똑같네요. 이것이 나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라 그랬는데 그러면 정부 실패 두 문제는 안 푸냐? 안 풀 겁니다. 안 풀 거고 이거는 그 뒤에서도 조금 그 정부 실패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1번과 2번 두 문제밖에 없는 문제는 일단 이번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넘어갔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푸시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뭔가 의문이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고요. 한번 그냥 강의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한다면은 촬영을 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